글쓰기를 잘하려면 중요한 단어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과정을 점검 조정해서 계획을 세운 후 끊어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을 해. 내가 쓴 자료 다 쓴다 아니야. 여기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쓰기 맥락, 그 다음에 자료 선별. 모든 자료 다 쓰는 거 아니야. 자료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서 끊어, 표현하고 끊어,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고쳐 쓴다. 계획, 자료 수집, 선별, 조직, 표현, 고쳐 쓰기. 그리고 고쳐 쓰기는 모든 단계에서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을 또 기억해 두고,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주제와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설득하는 글을 써봅니다. 주제와 독자에 대한 분석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글 쓰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시다. 쭉쭉쭉 됐어. 글쓰기를 할 때에는 뭘 해야 한다?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독자를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쓰기 전에 독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거겠지. 밑으로 또 내려옵시다. 됐어. 다음 페이지. 글을 쓰는데요. 자, 이런 게 있답니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 있고요. 설득을 위한 글도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도 있고, 정서 표현을 위한 글도 있습니다. 정서 표현을 위한 글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비문학, 요즘은 독서라고 하지만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쓰기 맥락 중요하다고 아까 별표했었지. 주제, 독자, 목적, 매체와 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글을 쓸 때 구체적인 상황, 주제, 목적, 독자, 매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목, 동매, 주제, 목적, 독자, 매체 고려해서 글을 써야 이 글이 잘 먹힌다고. 밑으로 내려가죠. 쓰기 맥락의 종류 4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있다고? 주제, 목적, 독자, 매체라는 것들. 요 4가지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 웬만하면 요거 세부적인 것까지는 좀 확인은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일거는 놓으셔야 한다. 내가 요거 이따가 조금 읽을 시간 잠깐 드릴 거고요. 다음, 쓰기 맥락에 따라서 글쓰기를 점검을 할 건데, 다시 쓰기 맥락에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냥 읽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읽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글쓰기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요거 빨간색하고 외웁시다. 순서는 외워야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쓰기 맥락을 고려하는 거고, 내용 생성하기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처음 중간 끝 어디에 무슨 이야기를 넣을까 하는 건 내용 조직하는 거고, 글을 써봅시다. 표현하기, 고쳐쓰기를 합니다. 아까 주의해야 될 거 여기랑 여기였었지. 내용 조직할 때 모든 자료 수집한 거 다 쓰는 거 아니다. 고쳐쓰기는 이 글쓰기 단계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쳐쓰기는 큰 거에서 작은 것 단위로 고치는 겁니다. 즉, 글 전체 수준에서 문단 수준에서 문장 수준, 단어 수준으로 차근차근 작게 나가는 겁니다.
글쓰기의 절차 총 5단계 있다라고 했는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라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요. 목적과 주제를 설정하고 독자를 분석합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배경 지식 점검하고 내용 전개 방식을 구상합니다. 본론을 몇 개 넣을까? 본론 1, 2, 3 할까? 본론 1, 1, 2 할까? 이런 거겠지. 내용 생성하기는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생성된 내용을 비교 검토해서 수정하고요. 글쓰기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글을 쓰기로 했는데 모아놓은 자료를 보니까 이 주제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앞 단계로 넘어가서 계획하기를 다시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단계, 이 단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있을 거예요. 다음,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역시 주제와 목적에 따라 선정하고 배치한다.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한다. 통일성은요, 위에다가 이렇게 체크할까요? 주제에 어긋나지 않게, 주제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게 통일성을 갖추는 거고, 응집성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시어, 접속어, 얘네들 잘 쓰는 거야. 지시어, 접속어, 이, 그, 저, 어느, 이런, 그런, 저런, 이리고, 그리고, 그래서, 또한, 왜냐하면, 이렇게. 물론, 지시어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대용 표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암튼, 지시어, 접속어를 잘 쓰면 응집성을 높여준다. 형식적 관습에 맞게 고려해서 내용 전개합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오랜 세월 써오면서 틀이 갖춰진 건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따라 주시라라는 이야기. 표현하기에서는 초고를 작성하고 어쩌고 여기엔 딱히 뭐 별로 볼 게 없고 보조자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글의 내용, 표현, 조직, 전개 방식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 분류, 대조, 분석, 예시, 유추 이런 것들 중에 뭐를 쓸까 이거야. 다음 고쳐쓰기는 화살표 하는 게 좋아. 글, 문단, 문장, 단어 수준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고쳐가는 겁니다. 추가, 삭제, 재배열의 원칙에 따라 고쳐 쓰고요. 쓰기 윤리에 따라서 고려해서 글을 점검합니다. 밑으로 내려옵시다. 도대체 쓰기 윤리라는 게 뭔데요? 진실만 말하는 거지. 다른 글을 인용할 때에는 참고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히는 거지. 그러니까 표절하지 않습니다. 긁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예요. 고쳐쓰기의 과정에서는요. 글 수준에서 문단, 문장, 단어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아마 시험 문제 낼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확인할 수도 있고 이거야. 글, 문단, 문장, 단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넘어간다. 하나.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잘 짝지어 놓는 겁니다. 짝지어 놓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놓고 단어 수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문단 수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거만 이렇게 잘 짝만 지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됐을까요? 그래서 74페이지 2번 쓰기 맥락의 종류와 특징, 3번 글쓰기의 점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의 고쳐쓰기의 과정 표 3개 있죠? 이렇게 천천히 읽을 시간 드릴 거예요.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천천히 읽어주시면 된다.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읽어보세요 라는 건 최대한 외우려고 하고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억이 남거든. 자, 살펴봅시다. 다음 페이지.